대한제국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이 조약은 체결 문서만을 놓고 보더라도 문제가 많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약의 제목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을사보호조약이란 이름은 뒤에 일본이 임의로 붙인 것이다. 여기에서 이 빈칸으로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일본인들이 언젠가는 자기들이 제목을 써놓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약을 조작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서의 봉인에도 문제가 있다. 보통 국제적인 조약의 경우 조약이 성립된 즉시 함부로 문서를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단단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을사조약의 경우 봉인을 그냥 끈으로 묶어두어 언제든지 풀 수 있도록 해두었다. 문서의 서명란을 보면 외부 대신 박재순과 특명 전권공사 하야시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다. 조약에서 왕이 아닌 정부 대신이 서명할 경우는 반드시 왕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조약은 양국 다 어떠한 위임장도 없이 정부 대신들이 조인을 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조약의 체결 과정이다. 조약이 이루어진 사건의 현장은 덕수궁 중명전. 1900년 궁궐 내의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지어진 이 건물에 당시 고종이 머물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덕수궁은 보통 이쪽 덕수돌담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일대에 커다란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 그 수호컨에 임시로 피신을 놓은 것 같아요. 이곳이 지금 1904년 덕수궁 일대에 큰 화재가 나서 많은 궁궐 건물들이 불에 탔다. 그러자 고종은 당시 최신식 건물로 지어진 이곳 중명전으로 와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조약이 체결되기 열흘 전인 11월 9일 이등방문은 조약 체결에 협조해달라는 일본 천황의 친서를 가지고 내한했다. 장지연은 당시의 상황을 시리아 방성대국에서 자세하게 적고 있다. 이등방문이 조약 체결을 위해 오는 줄도 모르고 백성들이 인천항에 나가서 줄지어 환영했다는 것이다. 드디어 사건 당일인 11월 17일 중명전 일대는 살벌했다. 그 조약을 체결하는 날 이 수호컨 주변을 일본 경찰이 두 겹, 세 겹으로 완전히 포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까지 경찰들이 쭉 도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접견실이 쪽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층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들이 이쪽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 안에까지 경찰들이 들어가서 성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장지연은 오건조약 청체 전말에서 당시 일본 경찰들의 궁궐 포위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총칼을 든 일본 병사들이 숲을 이루듯이 궁궐을 둘러쌌다는 것이다. 그 고종 황제께서는 2층에서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이 옛날 그대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위치는 17일 오후 3시경 시작된 대신들의 회의는 쉬이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이등방문은 직접 2층에 있는 고종을 찾아가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때 이제 고종 황제를 아마 여기서 뵙고 협박을 하면서 그 조약 체결을 갖다가 아마 강요를 했을 겁니다. 고종 황제는 그렇지만 끝까지 지금 대단히 몸이 불편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인데 오히려 그 이토 히로부미는 그를 가지고 대신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해서 다시 이제 흩어지려던 대신들을 다시 끄집어서 아까 그 있었던 집무실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조약 체결을 강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장지현은 빼놓지 않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속개됐다. 회의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1906년 1월) 일본의 한 종군 화가가 그려 출판한 한 화보집. 이것을 보면 조약 체결 당시 정부 대신들의 회의 모습이 잘 묘사돼 있다. 17일 오후에 시작한 회의는 18일 새벽녘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8일 새벽 1시경 회의는 고비를 맞는다. 장지현의 기사에 따르면 외부 대신 박재순이 자구를 조금 수정하면 동의하겠다고 하자 여러 대신들이 이에 동의한 것이다. 18일 새벽 2시 드디어 조약이 체결됐다. 조선의 국제법적인 지위 조약 인준을 하지 않았던 고종은 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몹시 분개했다. 고종은 바로 조약 체결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친서를 작성한다. 대한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고종이 작성한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고종은 을사조약이 왜 부당한 조약인지를 이유를 들어 하나하나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은 국가 간 조약 체결의 정식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란 뜻의 늑약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 이 친서는 1906년 6월 22일자로 발송된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외교를 수립한 외교관계를 맺은 9개 나라 원수, 일본을 제외합니다. 국가 원수에게 을사늑약이 무효다. 조약은 성립된 바가 없다. 대신 회의는 무효다. 등등을 직접 알려서 이 조약이 무효인 점을 선언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발송된 편지입니다. 영국의 트리뷴지는 그해 12월 1일 고종의 친서를 신문에 그대로 게재한다. 고종의 이런 노력과 더불어 한 해 앞서 발행된 재팬 크로니클의 시리아 방성대국 전제 등으로 인해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함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그 결과 프랑스의 유명한 법학자 프란시스 레이는 1906년 자신의 논문에서 서명이 행하여진 특수한 상황을 볼 때 1905년의 한일